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호구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놀랄 수 있는 포인트,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월 달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2월 달은 결국 상승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블리딩 장세라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리딩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출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내막에는 가격이 천천히 하락하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 자체는 실제로 월가에서도 자주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세력이라는 건요,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체를 뜻하죠. 오늘 내용의 핵심일 텐데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될 텐데, 자, 큰 돈이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돈을 큰 돈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이 방법 중에는 되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게 만든다거나,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 회로를 품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쉽게 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반대로 이 세력의 심리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 서두에 제가 블리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방식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격이 오를만 하면 내려오고요, 오를만 하면 또 내려오고요. 자, 여기서 수렴을 시키면서 희망을 주다가 또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를만 하면 이런 식으로 지적인 트랙 구간까지 주면서 다시 내려버리죠. 또 오를만 하면 내려버립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표현하기에 또 블리딩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는 단어도 없죠.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죠. 계속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낮추기에 이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블리딩 장세를 연출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직역하면은 그냥 큰 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큰 돈입니다. 큰 돈은 개인 투자자들 모두에게 수익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무거워져서 이 큰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울 때, 즉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라갈만 하면 내려오고, 올라갈만 하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고요,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로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엄청 오랜 동안 횡보 레인지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 지치게 만들었어요. 맞죠? 심지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지라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이탈을 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3만 달러까지는 기다려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이제 세력들은 가격을 올려버리죠. 10만 달러까지 돌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이런 레인지를 펼쳤을 때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큰 한방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뭐 단타 잘하면 좋겠지만 죽어라 단타 칠 게 아니면 우리는 결국에 큰 사이클을 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리딩 장세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블리딩 장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 한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심리가 당장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지 않는 시점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 이런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청산되지 않고 있는 물량들을 뜻합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물량 중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쵸? 블리딩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펀딩비도 어느 정도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결제 약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이 미결제 약정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비트코인은 미결제 약정 하락 이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에서도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빠졌죠. 미결제 약정이 빠진 이후에 결국에 상승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결제 약정이 빠진 이후에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 어느 정도 빠져야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개미들 다 태워서 다 같이 수익을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현재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파란 색깔 선, 미결제 약정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도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펀딩비가 감소되는 모습들 이렇게 보실 겁니다. 펀딩비가 감소된 이후에 결국에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펀딩비가 감소된 이후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펀딩비가 꽤 많이 감소했습니다. 반드시 펀딩비가 음수로 전환이 되어야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펀딩비가 낮은 수준에서 펀딩비가 너무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펀딩비가 이렇게 높았던 때는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조정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펀딩비가 고점되니까 조정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펀딩비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 펀딩비가 사실상 그렇게 과열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 해당 데이터 MVRV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꽤나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장이 고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가격에 고점이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MVRV 지표가 저점일 때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앞에 있던 이런 과열된 구간 대비 현재 시점은 어떤가요? 아직 4포인트 수준까지도 올라오지 못했고요. 지금 약 3포인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겠네요. 아니 지금은 거의 2%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직 시장은 고평가가 된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감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토탈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니까 전체적인 크립토 자산의 고점 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데이터죠. 보시면 16년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가 출발하고 고점까지 형성하는 기간이 54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시작하고 546일이 되던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2024년이죠. 반감기가 시작되고 현재 300일 정도가 지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남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런 근거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내용도 사실 잠재적인 상승 기대 요인으로 참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관점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흔들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지금 흔드는 자리 그 이상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타이밍들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정석적인 세력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누군가는 그럽니다. 더 내려오면 그럼 사야지. 더 내려오면. 자, 이 관점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막상 내려왔을 때는요. 매수 버튼에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꼭 이럴 때는 주변에 정말 큰 악재들을 계속 겹겹이 끼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자, 시장을 흔들어야 되는 주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시장의 호재들 지금 온데간데 없잖아요. 이 호재들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거 뭐 1년 전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대빵의 미국 대통령이 밈코인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 하나둘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는 이 세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큰 세력, 뭐 조막손 세력, 다양한 세력들이 있지만 말맞다나 기존의 뭐 거래소 창립자인 뭐 창펑자오라든지 뭐 코인 창시했던 뭐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원래는 그들을 이제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 자체가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세력의 파이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거기다 유동성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동성.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국채금리 인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또 청신호예요. 이것도 유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뭐 알트코인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를 것이다. 오르는 거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세간에서 들려오는 음모론들 그리고 각종 부정론자들이 헛소리들 해대는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심. 예? 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은 흔들려가지고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자체로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시황 남겨드리고 있잖아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시황을 보면서 가셔야 되고요.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